네, 안녕하십니까. 박 대표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위즈웍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위즈웍 스튜디오 컴투스의 자회사죠. 그리고 앞전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상당히 되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위즈웍 스튜디오 당시에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된 게 결국엔 이런 위즈웍 스튜디오가 CG라든지 뭐 여러 CG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또 그러면 당연히 CG가 들어가는 다른 드라마라든지 이슈가 발생하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, 이슈도 있었고, 또 추가로 지금 아일랜드라는 티빙의 아일랜드라는 드라마가 지금 글로벌적인 인기가 점점 뭐 진행이 되고 있다, 뭐 흥행이 좀 되고 있는, 차근차근 좀 쌓아 나아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이 위즈웍 스튜디오가 요거를 담당했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관련된 종목으로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오늘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, 추가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는 가운데 덩달아 움직이는 흐름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, 또 추가로 컴투스가 단순 게임 회사가 아니라 정말 콘텐츠 회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액션이 나오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핵심 좀 계열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.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하여튼 어쨌든 이러한 흐름은, 오늘 상승의 흐름은 요거에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 가운데서, 또 저는 좀 요 내용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. 바로 지니TV에서 디즈니 플러스 본다. KT홈피서 OTT 구독 관리도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뜬금없이 이 지니TV 같은 경우는 또 KT 거고 한데 왜 이런 이야기가 했을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이 지니TV에서 디즈니 플러스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디즈니 플러스가 결국에 월트 디즈니 거잖아요. 월트 디즈니가 뭐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, 지금 가입자 수가 점점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, 또 특히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서 그 OTT 전반적인 서비스의 가입자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. 서비스하는 그 OTT 그 플랫폼들에 있어서는 그랬던 부분이었는데, 이 위즈웍 스튜디오가 월트 디즈니와 공식적인 협력 관계라는 거죠. 국내 최초의 것도 2018년도부터. 그렇다면 지금은 요게 그냥 이런가 부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, 이 KT에서 와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니TV에서 디즈니 플러스 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지고, 또 이용자들이 증가를 한다면 또 그에 따라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 위즈웍 스튜디오가 주목을 받으면서 컨텐츠에 뭐 디즈니에서 하는 컨텐츠에 뭐 참여를 계속하면서 그것에 흥행을 하면서, 드라마들 흥행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티빙의 아일랜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, 추후에 디즈니 쪽으로도 좀 더 뭐 부각될 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기본적인 뭐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? 이슈적인 재료적인 부분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, 차트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면 주봉에서 제가 차트에 선을 좀 그어놨는데,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 하락 추세를 그어봤습니다. 하락 추세를 그어보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선에 닿을 위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이게 하필 120일 이동평균선과 그러니까 120이 아니라 120 주 이평선에 대한 부분과 근사치에 있는 부분이고, 이게 또 2만원과 겹치는 부분이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, 또 조만간 이제 호가단이 변경되어 2만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가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하고서 끝나줄지, 이번 주에, 아니면 확실히 뚫어주고서 끝나줄지, 뚫어주고서 끝난 다음에 좀 더 위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, 특히나 여기 주봉상으로 이렇게 W자 대표적인 뭐 바닥 시그널이라고 하는, 특히 이평선 깨고 나오긴 했지만 한 차례 쳤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이런 흐름은 하방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, 이 이평선 넘기려고 하는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차트다라는 거죠. 그래서
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해봤을 때 2만 원 넘기고 안착한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이겠으나, 조금 공격적이고 그냥 2만 원의 흐름에 대한 도전성 흐름의 시세만 좀 챙겨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봐도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120일, 이게 재미난 게 주봉에서도 120 주 이평선이죠. 중요했는데 일봉에서도 120 일 이평선, 그러니까 120 이평선이 뭐 중요하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도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고, 여기 저항 약간 뭐 중간에 뚫기도 했었습니다. 이렇게 막혔다가 결국에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보면은 22이동평에서 막히긴 했습니다만 그 밑에서 W자 잡고선 다시 올려놨죠. 그 다음에 요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거, 그 공간 남은 거 메꾸면서 한번 치면서 2만원까지도 건드려 준다면 가장 뭐 베스트한 흐름. 그 다음에 바로 올려서 안착하면 좋지만 뚫었다가 내려와서 잡고선 한번 22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다면 뭐 좋은 그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, 하여튼 그래서 내가 조금 스윙으로 리스크 부담 좀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리스크 부담 좀 하고 본다라고 봤을 때는 무난하게 한 요정도 22이동평균선 내지는 조금 더 본다면 요정도 손절 잡고선 분할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한번 툭 칠 때 절반 정도 털고선 나중에 조정시 다시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 매도한다든지, 그리고 또 추가로 그 다음에 결국 여기가 또 겹치죠. 일봉상으로도 2만원에 대해서 올라탄 다음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조금 효율 떨어지지만 그냥 본다면 요 정도, 요 정도 라인에 손절 잡고 분할 매수, 그 다음에 대응, 그 다음에 나는 효율적으로 보겠다 라고 봤을 때 2만원 넘긴 거 확인하고선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선 특히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버티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. 돌파를 하고서 안착하는 과정에서. 그런 가운데서 거래량이 줄면서 단봉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해서 시세가 빵 터질 때 챙겨주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재료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차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, 컴투스 그룹 차원에서 좀 주력적으로 또 지금 컨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좀 밀어야 되는 뭐 계열사 중에서도 특히 좀 이쁨을 많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, 다양하게 이제 계속적인 컨텐츠에 대한 부분,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뭐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영화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지금 컨텐츠가 정말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또 무료 공개 추천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셔서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